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평가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3차 함수에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3차 함수 그래프 접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X축에 대해서 접어올린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직선은 오직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k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가 형태가 조금 간단해서 제가 조금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2 루트 3 그리고 x 빼기 2 루트 3 하고 인수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더하기 k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오른쪽에 는 k 하는 곳을 그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3차 함수 어느 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까?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k만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x좌표 0이고 여기 x좌표 2루트 3이고 여기 x좌표 마이너스 2루트 3하고 여기는 y는 k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x축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직선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이러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3차 함수를 제가 접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으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접혀서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체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데요. y는 a라는 직선을 그어보세요. 여기 그으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몇 개에서 만나죠?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납니다. 이런 a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그래프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면 그래프는 또 어떻게 접혀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접혀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y는 a라는 직선을 그어서 세 점에서 만나게 하세요. 4개, 4개, 4개 하다가 어디서 3개가 되죠? 맞습니다. 여기서 3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을 조금 진하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기가 x축이어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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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0인 곳에서는 2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곳에서만 3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개, 2개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3점에서 만나는 곳 선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극소점이 x축에 접해야 되겠습니다. 극소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극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3차 함수 비율 쓰겠습니다. 여기 몇 대 몇이죠? 1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점의 x좌표는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를 대입했을 때, 즉 여기 안에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8-24 더하기 k가 0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값은 몇이죠? k값은 1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x축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 접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경우를 찾아가고 있는데 운이 좋게 금방 찾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평가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K에 대하여 두 개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그래프와 직선 이것이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고 Q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이거 X축에 평행한 선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PR의 길이하고 RQ의 길이는 각각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더하기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조선을 조금 그어놨는데요, 여러분. 제가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하는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여기 한 칸, 두 칸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제가 이등변 삼각형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으면 수직 2등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각하고 이 각이 어떻겠습니까? 같겠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 90도고 더하면 90도 더하면 90도 하니까 각이 같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수직 2등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각이 같겠습니다. 제가 수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이 각도 그러면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각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대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1대2, 여기도 1대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가 2면 여기는 1대2 하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RQ의 길이는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4고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2로 딱딱 맞춰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이 점은 어떤 점입니까? PQ의 중점이니까 여기도 2, 여기도 2 해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4가 되겠습니다. 여기 4면 여기는 몇이죠? 여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QR의 아래 좌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점 아래 좌표를 제가 P,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죠? X축으로 5만큼 가니까 P 더하기 5, Q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축으로 2만큼 왼쪽으로 오니까 P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Y축으로 얼마큼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4칸 올라가니까 Q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이 점들을 이용해서 제가 좌표를 이 좌표들을 곡선에 대입해서 연립을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 아래 좌표를 먼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점 아래 좌표를 대입하면 Q는 하고 나타납니다. 어디에 대입하죠? 이 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P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대입하죠? Q점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Q점을 대입하면 Y는 하는데 Q는 어디다 대입하겠습니까?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P 더하기 5를 대입하면 P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P 더하기 2 마이너스 4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점 P의 좌표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Y 값이 Q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Q 더하기 4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합니다. P 더하기 3 대입하니까 P 더하기 4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의 P 더하기 4제곱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 P 더하기 4제곱 똑같이 생겨서 제가 이쪽에 Q는 하고 넘기겠습니다. Q는 하면 A의 P 더하기 4제곱 그리고 1로 넘어오면 빼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의 P 더하기 4제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로 오면 2배가 되고 2분의 6 하니까 2분의 9 해서 4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의 값을 어디다 대입하겠습니까? 밑에다 또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이 값이 Q랑 같은데 위에다 A의 P 더하기 4를 4분의 9를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 2분의 3을 4분의 6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A의 P 더하기 2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7이 들어오면서 4분의 4 해서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A의 P 더하기 2제곱이 1 나왔습니다. 그럼 위에다 다시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위에 식에 다시 대입을 하면 A의 제곱이 뭐가 나타나죠? A의 제곱은 4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몇이 나타나죠? A는 2분의 3 하고 정해지겠습니다. A값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A 더하기 K 값을 찾아야 되니까 K 찾아야 되겠습니다. K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직선의 Y절편이 K가 되겠습니다. 그럼 P점이나 Q점 하나 찾아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P가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P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Q점도 찾고 P점도 찾아야 되는데 A가 2분의 3이 나왔습니다. 이 A를 위식에 다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맞습니다. 2분의 3에 P 더하기 2제곱이 1이 되겠습니다. P 더하기 2제곱이 1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P 더하기 2가 0이어서 P는 몇이 되겠습니까? P는 마이너스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P가 마이너스 2고 Q를 찾아야겠습니다. Q는 어디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A에 P 더하기 2제곱이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입니다. 그러면 Q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Q는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점 P의 좌표, 점 R의 좌표가 나왔는데 우리 점 R이 아니라 어느 점이 궁금하죠? P나 또는 Q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Q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점 Q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죠? P 더하기 5 하니까 3, 그리고 Q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점을 어디에 대입하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2X 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나타나죠? 1로 대입해서 더해주면 6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6, 4, 24 해서 21, 4분의 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도 찾았습니다. K는 4분의 21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A랑 K랑 뭘 해야 되죠? 더해야 되죠. A 몇입니까? 4분의 6입니다. 4분의 6을 더하면 4분의 2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떤 방법을 소개했습니까? 기울기를 활용해서 좌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지수로그 함수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0월 전공연합평가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 창의 개수가 1이고 F'E가 0인 이차함수 f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보기 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네드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F'E가 0이라고 했습니다. 이차함수인데 F'E가 0이면 여기 대칭축이 2라는 뜻입니다. 그럼 2, 3, 4, 5, 6 좀 써놓고 가겠습니다. 1까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정적분 값이 0 이상이길 원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5에서의 함수값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4에서 5까지 정적분한 값이 뭐가 되죠? 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축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5에서의 함수값보다 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보다 x축이 이렇게 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4에서 3까지 정적분한 값 이거 양이지만 양으로 보이시지만 방향이 바뀝니다. 4에서 3까지니까 이거 음수로 나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맞습니다. x축은 3에서의 함수값, 여기 5에서의 함수값, 이 사이를 지나는 곳에 x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색을 칠해놨습니다. 이 연두색 부분에서 x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F는 0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니은을 한번 해석해 보면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4에서 3까지 fx, dx 한번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테그랄 4에서 2까지 fx, dx보다 큰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서 위끝, 아래끝 하고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fx, dx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음수가 사라지겠습니다. 2에서 4까지 fx, dx 해주겠습니다. 3에서 4까지는 2에서 4, 2에서 3, 3에서 4 하고 이거 양변에서 지워지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이 부분 2에서 3까지 fx, dx가 0보다 큰가 하고 물었습니다. 2에서 3까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 x축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x축 밑에 있으면 음수니까 0보다 클 수 없습니다. 0보다 작다 하고 나타나야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죠?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디귿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귿을 체크하는데 좀 풀이가 길어서 이 니은 부분을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제 디귿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디귿을 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4에서 6까지 정적분한 값이 6 이상 14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fx를 구체적으로 데려가서 범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fx 어떻게 데려오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2제곱 더하기 k하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x축이 3에서의 함수값과 5에서의 함수값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4에서 6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건 0 이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이쪽으로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죠. 그러면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4에서 5까지 0 이상이 되게 하는 그러한 K의 범위를 데려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계산을 하죠? 4에서 5까지 0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k dx가 0 이상이 되도록 한번 정적분 K의 범위를 맞춰보겠습니다. 정적분하면 3분의 1 x-2의 세제곱 더하기 kx하고 표현이 되고 4에서 5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가 들어가면 3이 약분되니까 9 더하기 5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4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0 이상입니다. 그러면 k는 몇 이상이 되죠? 여기 k 남고 계산하면 몇입니까? 9, 3, 27에서 19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넘어가니까 k는 몇 이상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9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나 범위 찾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3에서의 함수값보다도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4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정적분하는 값이 0 이상이 되게 잘 맞춰놨습니다. 그럼 4에서 3까지, 그 다음에 2까지, 1까지 정적분한 값도 다 0 이상이 되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정도 x축이 있다고 하면 4에서 이거 정적분한 값이 어때야 됩니까? 0 이상이 되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0 이상입니다. 그럼 2까지 정적분하면 이 부분은 밑에 있지만 방향이 바뀌어서 양수가 되면서 언제나 2하고 1까지 정적분한 것은 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4에서 3까지 정적분한 게 0 이상이다 라는 것만 체크해주면 2하고 1은 자동으로 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0 이상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4에서 3까지 x-2의 제곱 더하기 k dx를 해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써서 해보겠습니다. 3분의 1 x-2의 세제곱 더하기 kx하고 정적분하겠습니다. 4에서 3까지 해주면 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3분의 1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3k하고 나타나고 4를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 마이너스 4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를 왼쪽으로 넘겨서 k는 뭐보다 작거나 같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래서 k의 범위 하나 더 데려와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k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난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3분의 19 이상, 마이너스 3분의 19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7 이하라는 범위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k의 범위를 이용해서 4에서 6까지 또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4에서 6까지 fx dx 하는데 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k dx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죠?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3분의 1 x2의 세제곱 더하기 kx 해주고 4에서 6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6 대입해주면 3분의 몇입니까? 64가 되고 플러스 6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3분의 8 하고 나타나고 빼기 4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2k 그리고 몇이 나타나죠? 더하기 3분의 8 빼주면 5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2k 더하기 3분의 56의 범위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변 여기 보이시죠? 2k를 데려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2k 먼저 하고 2k 더하기 3분의 56의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2배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4가 되고 여기 더하기 3분의 56을 해주겠습니다. 이쪽도 어떻게 나타나죠? 2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3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8 그리고 더하기 3분의 56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몇이죠? 여기는 3분의 70이 되겠습니다. 제가 빼기인데 여기 빼기가 잘 안 보여서 빼기인데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몇이죠? 14를 빼면 42가 되겠습니다. 3분의 42 이건 몇입니까? 맞습니다.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6에서 38을 뺍니다. 그러면 18 해서 이 경우는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경우는 6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디귿에서 이 정적분의 값은 6 이상 14 이하인가 하고 물었는데 6 이상 14 이하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어디에 X축이 존재하는가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야 구체적인 범위를 가져오는가 정리해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평가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AN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건란을 보시면 A3이 A5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 A4하고 A5를 더해서 50하고 60 사이에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A4를 A1으로 계속 보고 풀어서 문제에 오류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밀어놓고 아침에 다시 보니까 다시 지금 정상적인 A4로 보입니다. 이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어진 귀납적인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AN이 4의 배수인지 아닌지로 나누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주목하겠습니까? A3, A4, A5 세 개 수열에 대한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3에서 시작해서 A5까지 진행하고 A3이 결정되면 역추적해서 A1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뭐가 기준이라고 했습니까? AN이 4의 배수인가 아닌가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3을 4의 배수인 경우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A3이 4K라고 해보겠습니다. A3이 4K입니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의 배수인 경우는 반으로 나누어서 2n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반으로 나누면 2K가 되고 3이 6을 더해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5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5는 두 가지로 나타나겠습니다. A5는 2K 더하기 6이 4의 배수이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절반 나누고 그 다음에 4, 2, 8 해서 K 더하기 1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나타나죠? 2K 더하기 6 더하기 8 그냥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K 더하기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몇 번 풀어야 되겠습니까? 2번 풀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가죠? 제가 이거 1번, 이것을 2번 하겠습니다. 1번은 A4하고 A5를 더해서 50하고 60 사이에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A4, A5 더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3K 더하기 1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60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이죠? 12를 해주면 36이 돼서 53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2 되고 13 되고 14 해보세요. 그러면 42가 되고 59가 돼서 14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K는 12, 13, 14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조건 찾아야 되겠습니까? 위쪽 쫓아왔습니다. 위를 쫓아왔다는 건 A4가 4의 배수였다는 뜻입니다. A4가 4의 배수 되는 거 어떤 것 있습니까? 13 하나 있겠습니다. 그래서 K는 13인 경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K가 13입니다. 그러면 K가 13이면 A3이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A3은 13을 대입하면은 4, 3, 12, 5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3이 52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A3이 A5보다 큰가 체크도 하고 가겠습니다. 13을 대입하면
A3이 A5보다 크구나 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경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A3이 52입니다. 그러면 A2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A2는 어떻게 나타나죠? 2배의 위에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n을 빼고 2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52에서 2n을 빼면 몇이 빠지죠? 4가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48이 되고 2배 해주면은 9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2가 96이고 A2가 4의 배수인가 보면 4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아래 있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4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2에서 4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인데 4의 배수로 나왔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A2가 몇 나왔습니까? 96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역추적 들어가는 중입니다. A1 체크해 보겠습니다. A1이 4의 배수면 또 96에서 2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4가 되고 2배 해주면 몇이 나타나죠? 188이 나타나겠습니다. 188은 4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4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96에서 2를 빼면 94가 되겠습니다. 94는 어떻죠? 4의 배수 아닙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A2 이렇게 해서 A1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몇 번째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A5가 2K 더하기 14인 경우입니다. 또 A4랑 더해서 범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50에서 6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2K 더하기 6하고 2K 더하기 14를 더하면 4K 더하기 20이 되겠습니다. 4K 더하기 20이 60 사이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이 가능하죠? K는 8하고 9가 가능하겠습니다. 8하고 9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8, 4, 32 해서 52가 되고 9, 4, 36, 56하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쫓아왔습니까? 두 번째 쫓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는 A4가 뭐라는 뜻이죠? 4의 배수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4의 배수가 되면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8입니다. 그래서 K는 8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또 쫓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A3이 몇이겠습니까? 역추적 가보겠습니다. K가 8입니다. 그러면 8, 4, 32 되고 여기다 8 넣어보세요. 8이 16 해주면 16에다 하면 30 해서 A3이 A5보다 크다는 조건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 4, 3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2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A2가 4의 배수면 32에서 4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28이 되고 5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의 배수 맞습니다.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32에서 4를 빼는데 28이 되고 이것은 4의 배수가 돼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 더 찾았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A2가 56인 경우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A2가 56 써놓고 또 A1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A1이 4의 배수면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56에서 2를 빼서 2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4가 되고 A1은 108이 되겠습니다. 4의 배수 맞습니다.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56에서 그냥 2만 빼주는데 54가 되겠습니다. 이거 4의 배수 아니니까 또 A1의 후보 두 개 찾았습니다. 108하고 5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A3이 4K인 경우 했습니다. 두 번째 A3이 4K 더하기 1인 경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3이 4K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A4는 3의 배수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n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K 더하기 몇을 더하죠? 6을 더하니까 4K 더하기 7이 되겠습니다. A5 체크해 보겠습니다. 4의 배수 아니니까 4K 더하기 7에 뭘 더하죠? 4, 2, 8을 더해서 4K 더하기 1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K 더하기 1은 4K 더하기 15보다 언제나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A3이 4K 더하기 2인 경우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4의 배수 아니니까 A4는 어떻게 합니까? 4K 더하기 2에다 3이 6을 더해서 4K 더하기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5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의 배수니까 절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4, 2, 8 더해서 2K 더하기 12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뭐 하겠습니까?
4K 더하기 8하고 2K 더하기 12를 이용해서 K의 범위를 체크하고 3이 5보다 큰가 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50보다 크고 둘이 더하면 6K 더하기 20이 되겠습니다. 6K 더하기 20이 60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이 되겠습니까? 만족하는 K는 6 하나 있겠습니다. 66에 36 해주면 56하고 K 하나 있겠습니다. K가 6입니다. 그러면 6을 대입해 보세요. 6, 4, 24 해서 26이고 여기에다가 또 K 6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6, 2, 12 해서 여기는 24, 여기는 26. 그러면 A3이 A5보다 크다는 조건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A3 써놓고 또 역추적 가겠습니다. 6, 4, 24에서 26이었으니까 A2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2는 A2가 4의 배수인 경우를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26 빼기 4를 해주면 22가 돼서 4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의 배수 아닌 경우를 했더니 22하고 나타났습니다. 둘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44는 4의 배수고 22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A1 둘 다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A1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4의 배수가 되면 44에서 2를 뺍니다. 그러면 40이니까 84하고 4의 배수 나타났습니다.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44에서 2를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2가 되는데 이거 4의 배수 아니니까 이 경우도 맞겠습니다. 밑에서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A1 4의 배수면 2배에 22에서 2를 빼니까 4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에 A1은 어떻게 나타나죠? 22에서 2를 빼는데 20은 4의 배수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찾았습니까? 84, 42, 40 해서 세 가지를 더 찾았습니다. 이제 몇 번째 남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류가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몇이죠? A3이 4K 더하기 3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4K 더하기 1, 4K 더하기 3, 4K 더하기 2, 4K 더하기 3 다 조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4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의 배수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4K 더하기 3에다 몇을 더하죠? 3이 6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가 되겠습니다. A5도 마찬가지입니다. 4의 배수 아니니까 4K 더하기 9에다 8을 더합니다. 그러면 4K 더하기 17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A3이 A5보다 커야 되는데 또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A1 다 구해놨습니다. 188, 94, 108, 54 그리고 84, 42, 40 다 찾았습니다. 이 가능한 A1들 7개의 A1들 중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88이 최대고 그 다음에 40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최소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88 더하기 40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2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A3, A4, A5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3에서 5까지 순추적했습니다. 기준은 뭐였습니까? 3의 4의 배수인가 아닌가였습니다. 그래서 A3이 4K, 4K 더하기 4K 더하기 4K 더하기 3으로 나누어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서 역추적해서 A1을 찾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평가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f'2가 4일 때 f6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왼쪽은 fx에 2x제곱이 곱해져 있고요. 오른쪽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항상 뭐 합니까? 우리 미분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분하려고 했는데 여기 fx가 중간에 피적분 함수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밖으로 꺼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3은 나중에 곱해보고 인테그랄 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0에서 x까지 제가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fx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하기 xft 곱해지고 마이너스 tfx 그리고 마이너스 tft dt 이걸 정적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분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면 0에서 x까지 1dx 남겠습니다. 그리고 x 하나 나가면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fx가 나가고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ft d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에서 x까지 tft dt 이렇게 제가 인테그랄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적분하면 뭐가 되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 부분은 2분의 1 x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x제곱 fx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x제곱 fx 하고 나타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x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에서 x까지 tft dt 하고 표현을 그대로 해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3배를 곱해주면 우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양변을 한번 미분해서 비교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왼쪽 미분 한번 해보세요. 곱함수 미분하니까 4xfx가 되고 오른쪽은 한 번 더 미분하면 2x제곱 f'x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3은 놔두고 미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곱함수 미분을 해주니까 xfx가 되겠습니다. xfx 더하기 2분의 1 x제곱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함수 미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분한 걸 그대로 뒤에 건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ft dt 하고 표현이 되고 이거 미분하고 이거 그냥 두고 이거 미분하면 xfx 그리고 여기도 xfx 빼지니까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멈추고 잠깐 넘기겠습니다. 따라서 넘겨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x 넘겨오면 xfx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 넘어오면 2분의 1 x제곱 f'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배의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하고 남겠습니다. 양변에 제가 조금 2를 곱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xfx 나타나고 그리고 x제곱 f'x 되고 오른쪽은 6배의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미분을 해도 좋지만 이계도함수 수투 과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다항함수라는 것에 주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항함수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fx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fx의 최고차를 ax의 n제곱하고 표현하겠습니다. 양변의 최고차만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2ax의 n 더하기 1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미분해서 x제곱이 곱해지겠습니다. 그래서 anx의 n 더하기 1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적분하고 6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n 더하기 1분의 a 하는데 6이 있으니까 6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고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개수만 더해서 비교할 거라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2a 더하기 an은 n 더하기 1분의 6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 전부 약분하고 n 더하기 2를 이쪽에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n 더하기 1, n 더하기 2는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인데 넘어오면 빼기 4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n은 마이너스 4하고 1인데 우리 n은 뭐가 되겠습니까? 차수라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fx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fx는 1차니까 ax 더하기 b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식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2x하고
ax 더하기 b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해주는데 f'x는 그냥 a니까 ax제곱하고 쓰겠습니다. 이것이 6배의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ax의 제곱 더하기 2b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6ax가 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6ax가 되고 그 다음에 2b가 되겠습니다. 여기 미분하면 fx 남고 6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6ax 더하기 6b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b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b가 0입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x는 그냥 ax 하고 나타나는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f'E가 4라고 했습니다. f'x는 a니까 ax는 4가 돼서 a는 4가 돼서 fx는 4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f6을 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f6 몇 나오겠습니까? 6, 4, 24 해서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 함수, 피적분 함수 안에 x가 들어있어서 x를 바깥으로 빼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분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체크한 다음에 또 미분해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 모의평가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안에 두 삼각형 ABC, ADE가 내접해 있습니다. BC의 길이하고 DE의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BC의 길이하고 DE의 길이가 같은데 BC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E도 지름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BC하고 DE가 만나는 이 교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교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BF하고 CE의 길이가 또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BF, CE 이 길이가 서로 같고 또 어떤 각이 주어져 있습니까? 각 CAE에 대한 사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A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위쪽에 조금 그림을 색을 좀 칠해놔서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 보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있는데 이 각 어떤 각이랑 같겠습니까? 제가 보조선들을 조금 그어놨는데요. 이 호 EC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그러면 원주각 이쪽으로도 옮겨오겠습니다. 그리고 DE 뭐라고 했습니까?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90도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안다고 했습니까? 사인 그 점에 대한 각에 대한 값, 사인 그 점에 대한 값은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사인 값이 4분의 1 하는데 이 지름의 값이 4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C의 길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C의 길이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F의 길이도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1 하고 나타나고 이 길이 반쪽이니까 반지름 2였으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2하고 또 좀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DCE 직각삼각형이고 DE의 길이가 4라고 했습니다. 여기 1 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 4, 16에서 1 빼니까 여기는 루트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까? 이 삼각형 이렇게 X자로 그려져 있는데 서로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서로 합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C의 길이가 1이면 BF의 길이도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같은 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BF의 길이도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 하늘색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고 또 어떻습니까? 제가 또 각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각하고 이 각 서로 어떻죠? 막곡지각이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색 삼각형, 이 핑크색 삼각형 서로 닮은 삼각형입니다. 이거 원주각 같고 여기도 원주각 같아서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AF의 길이
이 길이를 K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 구하고 싶은데 DF의 길이만 구하면 닮은 비로 AF의 길이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DF의 길이를 제가 M이라고 한번 해볼 텐데요. 어디에서 M의 정보를 데려오겠습니까? 여기 삼각형 DCF 보이십니까? 이 연두색 삼각형. 어떤 점이 또 각이 표현되겠습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 보이십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도 점각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각 이름을 제가 이제 세타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세타에 대한 정보 사인 세타 4분의 1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뭘 쓰면 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코사인 법칙을 쓰면 m의 값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m제곱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DCF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써놓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은 하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m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겠습니다. 그러면 339 더하기 1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15 하고 나타나고 코사인 세타 읽어주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분의 루트 15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4분의 루트 15 하고 대입을 해서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더해주면 24 하고 나타나고 2 한번 약분해주면 2분의 15 곱하기 3 하면 4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48에서 45 빼니까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m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닮음 쓴다고 했습니까? 이 하늘색하고 핑크색 닮음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닮음비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각형 BDF하고 어떤 삼각형이 닮았습니까? 삼각형 AFC가 닮아서 닮음비 한번 써보겠습니다. 1대 M은 하겠습니다. 1대 M은 이 길이는 K 대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 대 3 하고 나타나는데 제가 M을 써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대 M이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은 K 대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루트 3 하고 약분 한번 해주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K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것 곱하기 이것은 루트 3이어서 루트 2를 곱해주니까 K는 루트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뭘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K제곱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삼각함수와 삼각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코사인 법칙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평가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0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주었습니다. x가 0하고 4에서는 이렇게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는 3차 함수 fx로 주어져 있습니다. 구간 g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한번 천천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x가 0하고 4 사이에서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른쪽에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이 0하고 4 사이에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0하고 4 사이만 이렇게 끊어서 생각해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보다 큰 부분을 제가 좀 지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g 2분의 21에서 0이라고 했습니다. x절편 2분의 21 이쯤 어딘가에서 한번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누가 만나는 거죠? 이 3차 함수 fx가 2분의 21이라는 x절편을 갖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2분의 21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조건 나를 보시면 마이너스 2,0에서 곡선 이것의 근 기울기가 0이 아닌 접선이 오직 하나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울기가 0인 접선 여기 후보가 있습니다. 아까 4에서 이미 0이었습니다. 그러면 fx가 이 점에서 0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을 몇 개 긋는다고 했습니까? 0이 아닌 접선 오직 하나 긋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미 접선이 하나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접선을 좀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4에서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4에서 이렇게 X축에 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하든 이렇게 접하든 접해줘야 되는데 더 이상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에서 이거 외에는 접선을 그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면 밑으로 또 접선이 생기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 2분의 21하고 끊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워져서 사라지고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띄고 이 부분이 몇이라는 뜻이죠. 2분의 21 이렇게 나타나면 이 마이너스 2,0에서 더 이상 이거 외에는 두 개 외에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족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fx를 일단 좀 써놓고 가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하고 4에서 접하고 있고 x-2분의 21, 2분의 21에서 뚫고 지나가는 함수가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에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 그래프 여기 0에서 4까지는 그래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이 접점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 접선을 찾아서 그 접선이 이 곡선에서도 접선이다. 즉 뭐라고 하죠? 우리 이거 공통 접선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파라고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이 점 접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하죠? 알파라고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이퀄 알파에서 우리 뭘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G'X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X를 체크를 해주면 3x제곱하고 한번 쓰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되죠? 3알파제곱 마이너스 16알파 더하기 16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8알파 제곱 더하기 16알파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접선이 어떤 점을 지나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2,0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0을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알파 제곱 더하기 32알파 더 마이너스 32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알파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뒤에 거랑 해서 2알파 세제곱 하고 나타나고 플러스 16알파 제곱 더하기 8알파 제곱 나타나고 마이너스 16알파 지워지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로 넘어오면 2알파의 세제곱하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2알파 더하기 32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로 나눠주고 알파 제곱으로 제가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6알파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는데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더하기 4 알파 빼기 4 하고 인수분해 되면서 0이 되는 알파를 찾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4, 1, 4 이렇게 총 3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알파 어디 있어야 됩니까? 0하고 4 사이에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몇입니까? 맞습니다. 알파는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알파가 1입니다. 그러면 접선은 어떻게 나타나죠? 따라서 y는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울기 그냥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나타나죠? 여기에 1 대입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기울기는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가 1이면 또 어디에다 대입하죠?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9가 되겠습니다. 1,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직선은 어떻게 나타나죠? 3x 1 대입하면 9가 돼야 되니까 3x 더하기 6이라는 직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접점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베타에서의 접선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3x 더하기 6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3x 더하기 6에 체크를 해놓고 계산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산이 만만치 않은데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베타에서 접선 미분계수가 몇입니까?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에서 미분계수 여기 베타를 대입할 겁니다. 미분에서 베타를 대입하는데 그냥 한 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F' 베타하고 대입을 하는데 A하고 이 부분 미분에서 베타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 베타 빼기 4 그리고 베타 빼기 2분의 21하고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여기에 베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빼기 4 제곱하고 나타나는데 좀 묶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묶어지죠? A 곱하기 베타 빼기 4하고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 베타, 2가 여기 곱해주겠죠. 마이너스 42가 되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1이 되고 더하기 베타 빼기 4가 남습니다. 그러면 3베타 빼기 2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3베타 빼기 25하고 제가 뭘 썼습니까? F' 베타 썼습니다. 이 값이 뭐가 되기를 원하죠? 이 값이 3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좀 찾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F베타 하고 대입하겠습니다. 여기에 베타를 대입을 해서 그 값이 뭐가 되기를 원하죠? 여기에 베타를 대입한 거랑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베타 빼기 4의 제곱 그리고 베타 빼기 2분의 2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이 뭐라는 뜻이죠? 3베타 더하기 6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연립하겠습니까, 여러분? 변변 나누는 기술을 쓰겠습니다. 변변 나누는데 위에 것을 제가 분모로 써서 잘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거분의 이거를 하면 베타 하나 사라지고 여기 남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분자로 올라오는데 베타 빼기 4가 남고 베타 빼기 마이너스 2분의 21 하고 남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남죠? 3베타 빼기 25가 남겠습니다. 3베타 빼기 25는 뭐가 되죠? 이거분의 이거를 하면 3으로 나눠주니까 베타 빼기 2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쪽에 곱해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전개를 해주죠. 그러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분의 21을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9가 되겠습니다. 29 베타하고 남고 그리고 둘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더하기 42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죠? 또 곱해줍니다. 그러면 3베타 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5에다 플러스 6을 하면 마이너스 19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에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이어서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제가 뭘 하죠? 2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베타 제곱 마이너스 29베타 더하기 84는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6베타 제곱 마이너스 9, 28, 38베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8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100 하고 나타나죠. 그러면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4베타 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몇이죠? 9베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9베타 그리고 더 마이너스 몇이 되죠? 184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84, 32 그리고 29 하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따라서 베타는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베타는 8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2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베타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타는 몇 나왔죠? 맞습니다. 베타는 8이 되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뭘 구하는 거죠? G10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은 X가 4보다 큰 곳이니까 F10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F10 구하려면 여기 보세요. 뭘 찾아야 됩니까? A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타 찾아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죠? 여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둘 중에 하나에 대입하는데 위의 식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베타가 8입니다. 그러면 A 곱하기 4 곱하기 8, 3, 24 하면 마이너스 1에서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몇이죠?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뭘 구하는 것이죠? A-4분의 3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F10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값이 G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F10은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1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66에 36, 6 곱하기 6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몇을 대입한다고 했습니까? 10 대입하면 2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4 두 번 나눠주고 2분의 몇입니까? 2분의 3393, 2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분의 27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P 더하기 Q는 몇이죠? 맞습니다. 27 2 더하기 27, 2 더하기 27을 해서 정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그래프 개형을 찾고 그 그래프 개형의 특징은 공통접선을 갖는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통접선을 갖도록 fx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연립이 살짝 어려웠습니다. 변변 나누는 기술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3, 24, 25,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이것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항분포 우리 np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n이 몇이라는 뜻입니까? n이 45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는 평균인데 평균은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NP하고 구해주겠습니다. 그래서 45 곱하기 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는 45분의 15하고 나타나고 계산하면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분의 1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2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배반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A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4분의 3은 하고 표현을 하는데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PA가 되고 PA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합집합의 사건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6분의 5는 PA와 B의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인데 어떻게 표현하죠? PA 더하기 PB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따라서 PB는 6분의 5 빼기 4분의 1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12로 통분하면 5, 20 빼기 3 해서 12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5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숫자 0, 1, 2, 3개의 수를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어지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숫자의 합이 7 이하인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4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0이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하고 2고 두 번째는 0, 1, 2, 그 다음 0, 1, 2, 그 다음 0, 1, 2 이렇게 세 가지씩 들어오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2가지, 그 다음에는 3가지씩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 2, 6, 9, 6에 54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7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2가 써 있는 경우를 보세요. 이 경우만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 가지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54 빼기 1 해서 53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수확하는 양파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편차 16,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64개를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평균은 M이고 표준편차는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6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는데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뢰 구간에 관련된 문제라 신뢰 구간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x바 빼기 95%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96하고 나와 있습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씌워주면 8이 되겠습니다. 16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나타나죠? 1.96 곱하기 같은 식의 계산을 하겠습니다. 8분의 1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몇이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이 240.1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x바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이거 여기다가 2배를 한번 어떻게 나타나죠? 3.9218 하고 나타나는데 3.92 뒤에서 올라오겠습니다. 이것이 몇이라는 뜻이죠? 240.1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바를 계산을 하면 240.12에다 3.92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3.92를 더하면 244.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어디가 a라고 했습니까? 이 오른쪽 부분이 a라고 했습니다. 이 오른쪽은 x바에다가 3.92를 한 번 더 더해야 되겠습니다. x바는 244.04였고 다시 3.92를 한 번 더 더해 주겠습니다. 3.92를 더하면 247.96이 되겠습니다. 247.96 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 원하는 게 뭡니까? x바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이 두 수를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가 올라가고 다시 또 하나 올라가고 여기 2가 되고 49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92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3번은 이항분포 관련된 문제이고 24번은 배반사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5번은 제가 기호만 안 썼지 중복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26번은 신뢰구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 8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가 서로 소가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변형된 원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부터 숫자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서로소가 아닌 수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하고 2의 배수가 몇 개 있습니까? 2의 배수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의 배수는 일단 떨어뜨려서 의자 배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2, 4, 6, 8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원순열이니까 하나를 빼서 팩토리얼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3하고 6도 서로 배수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6 옆에 자리가 2개 비었는데 여기로는 3이 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2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3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이 선택하는 경우 2가지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3이 쓰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 자리가 남았는데 어떤 수가 와도 관계없겠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3팩토리얼 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 곱하기 6 해주니까 몇이 되죠? 6, 6에 32, 72 전체 72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변형된 원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 gx라고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분산이 서로 같습니다. 여러분, 분산이 같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뭐가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 표준 편차가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은 어떤 역할을 하죠? 평행 이동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fx하고 gx는 합동인 그래프이고 평행 이동했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평행 이동해서 일치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A하고 F3A가 같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좀 그려놨습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FA가 되겠습니다. A하고 3A가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A라고 하고, A는 양수이니까 A가 왼쪽, 3A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fx의 평균은 2a가 되겠습니다. 평균은 2a가 되고,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gx하고 fx는 평행이동 관계인데 g2a에서 함수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이런 gx의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3a 그리고 여기가 2a라고 하면 또 간격이 이렇게 같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가 2a면 여기가 4a가 되는 이러한 gx의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gx의 그래프가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띠겠습니다. 그런데 이 y, gx에서 나타나는 확률 변수 y의 2a, 2i인 확률이 0.6915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0.5보다 이 값이 큰 값입니다. 0.5보다 크다 그러면 평균보다 2a가 어디 쪽에 있어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확률이 0.6915가 될 수 있고, 이 그림에서는 이 확률이 0.6915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0.5 확률이기 때문에 너무 작군요. 그러면 이 그림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2a에서의 확률이 0.6915 그림이 맞고, 평균은 몇이라는 뜻입니까? 평균은 a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체크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6925, 0.6925가 어떻게 계산된 값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6925를 계산을 하는데 0.6915는 어떤 값이죠? 0.5 더하기 0.1915라는 뜻입니다. 0.1915 이렇게 체크해 놓고 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y가 2a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이거 제가 뭐 하겠습니까? 표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z는 시그마 분의 어떻게 나타나죠? 2a 마이너스 하는데 평균 우리 몇이라고 했습니까? 평균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하고 빼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z는 하고 해주면 시그마 분의 a하고 남겠습니다. 이 시그마 분의 a가 몇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 0.1915 보이십니까? 0.1915. 그러면 시그마 분의 a가 0.5구나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0 이상 x는 3a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표준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표준화 시그마 분의 시그마는 같다고 했습니다. 0 빼기 평균이 몇이었습니까? 2a였습니다. 여기 2a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분의 3a 마이너스 2a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그마 분의 a 0.5였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이 나타나고, 여기는 시그마 분의 a 0.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1에 관련된 거 0.3413이라고 했습니다. 0.3413 더하기 0.5는 0.1925가 되겠습니다. 1925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올라가고 올라가서 0.532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5328.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분산이 같다.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표준 편차가 같고 결국 두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다는 뜻이죠. 평행 이동하면 겹치는 합동인 그래프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해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ABC 대소관계가 있고 조건 나를 보시면 곱이 0이다 했습니다. 조건 가는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ABC 대소관계도 있고 중복도 허락한다는 뜻을 갖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A 이퀄 B거나 또는 어떤 뜻을 갖겠습니까? B 이퀄 C라는 뜻을 갖겠습니다. 이 풀이는 심플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우를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A는 B랑 같고 B는 C랑 다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 C 두 개만 뽑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이죠? 순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B가 C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중복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개에서 몇 개 뽑는 것이죠? 8개의 수에서 2개를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 4, 28, 28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는 A는 B랑 다르고 B랑 C랑 같은 경우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8, C, 2 해서 28가지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A, B, C가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겠습니까? 전부 1, 전부 2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1, 2, 3, 4, 5, 6, 7, 8, 8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28 더하기 28 더하기 8을 하겠습니다. 그럼 8, 3, 24에서 26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6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A, B, C 이렇게 뽑겠습니다. A, B, C 8 이하인 수를 뽑겠습니다. 어떻게 뽑는 거죠? 순서는 고려합니까? 순서는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중복은 허락하겠습니다. 몇 개에서 몇 개 뽑는 거죠? 1, 2, 3, 4, 5, 6, 7, 8에서 A, B, C 3개를 뽑을 것입니다. 그러면 8H 3이 되고 10C 3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19, 8에 3이 6으로 나누기 3이 1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3이 되고 4가 돼서 12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120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뭘 빼야 되죠? 맞습니다. A, B, C가 어때야 됩니까? A가 B랑 같거나 B가 C랑 같거나 또는 A하고 C만 같고 B는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소관계에 의해서 전부 같겠습니다. 따라서 전부 다른 수를 뽑는 걸 빼겠습니다. A, B, C가 서로 전부 다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몇 개에서 몇 개를 뽑습니까? 8개에서 3개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8, 7, 6 해주고 3, 2, 1 해주면 8, 7에 56, 전체 56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20 빼기 56 해서 64가지, 정답은 64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경우를 나열해서 조합으로 풀었고 이 경우는 여집합을 이용해서 중복조합으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평가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주머니에 숫자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2개, 그리고 1, 2, 3이 적혀있는 검은 공 3개가 5개 들어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서로 같은 색의 공이면 둘 중에 하나를 넣으라고 했고 서로 다른 색이면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회 시행한 후 남아있는 수들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뽑혔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왜 빨간 줄을 쳐놨습니까? 이런 문장의 특징은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 라는 특징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색일 경우, 서로 다른 색일 경우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색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색인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1, 2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 2를 이렇게 뽑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미 3의 배수가 돼서 이 중에 어떤 걸 하나를 넣어도 3의 배수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색 흰 공 1, 2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1, 2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검은색 1, 3을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3의 배수 1이 들어오면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1이 들어오면 딱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3을 뽑으면 이런 경우가 성립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1, 3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옷이 이 중에 한 가지가 되고 그 중에 1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해서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 또 해보겠습니까? 3 뽑고 2 뽑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3하고 2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2가 이렇게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2, 3을 뽑았을 때는 2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2, 3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옷이 2분의 1 해주고 반드시 2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경우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인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서 20분의 1, 20분의 1 해주니까 전체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 2를 뽑아보세요. 그럼 남아있는 수들 3의 배수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를 한번 뽑아보세요. 3의 배수 딱 맞습니다. 1, 3은 어떻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경우 이렇게 뽑는 1, 2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 2를 뽑습니다. 2 안 됩니다. 2, 3 여전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 2를 뽑습니다. 서로 다른 색 1, 2를 뽑는데 옷이 이 중에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값은 몇이 되죠? 10분의 1 곱하기 2 해주니까 5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이 뽑힐 확률은 우리가 만족하는 확률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같은 색을 뽑았을 때, 다른 색을 뽑았을 때 결과가 다른 색이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우리 맞습니다.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1 해주고 분자에 5분의 1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분자 분모에 뭘 곱하죠?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2가 돼서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은 P 더하기 Q였습니다. 분모가 P고 분자가 Q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 더하기 2 해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같은 색공, 다른 색공 뽑는 경우로 나누어진 조건부 확률 문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평가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의 순서쌍을 구해서 a-b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가 a, b의 곱이 0이라고 주어져 있고 조건란은 정적분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조건가를 한번 보세요. A, B의 곱이 0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A, B라고 했으니 A는 0이면 B는 0이 아니고 B가 0이면 A는 0이 아니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되는데 하나씩 0인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B가 0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0인 경우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fx, dx 계산하는 것입니다. fx, dx 계산을 하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B가 0인 경우입니다. 그럼 B에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sin x, cosine x 그리고 곱하기 2의 a sin x 하고 남겠습니다. sin x, dx 하고 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치환 적분 한번 하겠습니다. 뭘 치환하죠? 맞습니다. sin x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해주면 cosine x, dx는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해주고 x가 0이면 sin 0은 0이고 2분의 파이에서는 1입니다. sin x는 t라고 표현을 한다 했고
코사인 x하고 dx가 만나서 d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at의 제곱 dt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기 전에 또 제가 먼저 뭘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부분적분 먼저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부정적분 먼저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 at제곱 dt 한번 부정적분을 구하면 그냥 데려오고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1t에 2의 at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t는 미분에서 사라지고 2의 a의 t제곱 dt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분의 1, t의 a의 t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2의 a의 t제곱 더하기 c하고 부정적분을 구해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좀 줄여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정적분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a분의 1 t의 a의 t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2의 a의 t제곱 0에서 1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대입하면 a분의 1, 2의 a제곱이고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2의 a제곱 이렇게 나타나고 0 들어가면 여기 t 때문에 0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살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이 뭐랑 같기를 원합니까? 여기 우측에 있는 정적분의 결과랑 같아야 되는데 b가 0이니까 b에 0을 대입하고 같다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a제곱분의 1 하나 남고 마이너스 2의 a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좌변, 우변 비교를 하는데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똑같고 이것을 제가 묶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a제곱으로 묶으면 a분의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 뭐랑 같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랑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a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 a제곱 곱해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2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a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나타나는데 이 경우 b는 뭐였습니까? b는 0인 경우 했습니다. 따라서 ab의 순서쌍은 뭐가 나타나죠? 2분의 1, 0 하나 나타나고 마이너스 1, 0 하나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a가 0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0인 경우 똑같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여기다 제가 또 써보겠습니다.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계산을 해주면 fx dx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0에서 2분의 파이 써주면 이번엔 뭐가 0이죠? a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코사인 x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sin x 코사인 x 곱하기 2의 b 코사인 x dx 하고 남고 제가 또 뭘 치환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코사인 x를 치환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이너스 sin x dx가 d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윗끝 아래끝 맞춰보겠습니다. 윗끝 아래끝 맞춰주면 0 들어가면 코사인 0은 1입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 들어가면 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어서 이것이 dt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밖에 꺼내주고 t2에 그리고 여기도 b의 t제곱하고 나타나고 dt 써지겠습니다. 우리 윗끝 아래끝 바꿔주고 부호까지 챙겨주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 t2의 bt d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b로만 바뀌었지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b로만 바뀌었지 여기 상수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과 여기 a 대신에 뭘 쓰겠습니까? b를 써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b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b분의 1, 2의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분의 1, 2의 b제곱 그리고 더하기 b제곱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정적분의 결과가 뭐랑 같죠? 다시 또 돌아와서 a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b제곱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의 b제곱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식하고 이식 A하고 B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계산 결과는 B가 몇이 나타난다는 뜻입니까? B가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똑같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 B는 또 뭐가 나타나죠? A가 0일 때 B 2분의 1 그리고 A가 0일 때 B 마이너스 1 두 쌍이 더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순서상 몇 개 나왔습니까? 4개 나왔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2개 하고 여기 2개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 빼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 빼기 B의 최소값 한번 보세요. 어느 게 제일 작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제일 작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빼기 0이 돼서 마이너스 1.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뭐 했습니까? 치환적분 2번 하고 부분적분 1번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평가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AB,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BC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점이라고 했는데 이 2는 이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만나는 점을 D라고 했고 여기 삼각형 DEC의 넓이를 S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극한값을 구해서 60배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A하고 여기 이 원하고 만나는 BC하고 만나는 점을 이었습니다.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 지름이어서 여기 몇 도가 되죠? 여기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자동으로 같겠습니다. 각을 이등분하고 수직 이등분선 동시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 이렇게 나타나고 이 각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세타로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삼각형에서 사인 2분의 세타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사인 2분의 세타분의 1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인 2분의 세타분의 1은 실제로 어떤 길이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R이라고 같이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여기 또 수선 보이십니까? 제가 이등변 삼각형 여기 R, 여기도 R, 여기도 R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또 수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반지름 R 하면 여기는 R 코사인 세타 하고 표현되고 이 길이도 R 코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길이는 몇이었죠? 2R이었습니다. 따라서 DC의 길이는 2R-2R 코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다시 써보면 2R로 묶어보면 1 코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R에 대한 정보도 있고 여기 각도 압니다. 여러분 이 각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길이 R 여기도 2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S세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S세타 한번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 R 곱하기 하고 2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겠습니다. R 곱하기 2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각이라고 했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하겠습니다.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약분하고 R제곱 들어오겠습니다. R제곱 들어오면 어떻게 나타나죠? 2분의 1 하고 오니까 4분의 1 써주고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하고 써주겠습니다. 2분의 세타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뭘로 나누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세타로 나누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세타분의 1 하겠습니다. 극한값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세타가 0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세타가 양의 0으로 가는데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이미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분모에 뭐가 필요하죠? 세타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 세타 제곱 여기서 끌어다가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만 남겠습니까? 맞습니다. 개수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을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앞에 4분의 1 계수 있고 상수 있고 여기 몇이 남는다고 했습니까? 계수 4분의 1만 남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다 외우시는 것처럼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몇이 되죠? 맞습니다. 4분의 1 약분하면 2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몇입니까? 60 곱하기 2분의 1 해서 3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뭘 썼습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평가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두 정수 AB에 대해서 AB는 정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x는 극값을 갖는다고 했고 fx 접기 한번 했습니다. 전체 절대값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모든 x값들의 합은 3이라고 했습니다. 조건 한번 챙기러 가보겠습니다. 두 정수 AB가 정수라는 조건은 매우 강력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f'x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그리고 더하기 2x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ax 더하기 a 마이너스 b 하고 표현이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극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이 되는 x값을 챙겨야 되는데 이 0이 되는 x값은 여기서 안 생기고 2차 방정식에서 나타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어때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4a 마이너스 4b가 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a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4b 4a 마이너스 4a 지워져서 더하기 4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b는 a제곱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사실 하나 챙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조건 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절대값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값들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절대값 했기 때문에 우리 뭘 챙겨야 되죠? fx는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하고 나오는데요. 전체 절대값을 챙겨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래프가 x축 밑으로 얼마큼 내려오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판별식에서 나타나겠습니다.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것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조금 그려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맞습니다. 이 경우는 주어진 이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x절편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두 개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어서 중근을 갖는다, 접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근을 갖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은 경우여서 x절편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x가 무한대로 가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세력이 너무 커서 앞에 몇 차가 오든지 간에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점점 x축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부분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양수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프가 x축 위에 있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만 x축에서 만나고 다 위에 있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되죠? 맞습니다.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는 2차 함수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2차 함수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이 절편 사이는 음수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음수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부 0보다 크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그래프를 체크해야 되죠? 우리 전체 절대값입니다. 전체 절대값 이거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전체 절대값 해도 그래프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히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여기 접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윗부분은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이 점 보이시나요? 이 점, 극점. 여기 극대점, 극대점 하고 두 개 나타나는데 이 극대점의 x좌표는 극소점의 x좌표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극점이 몇 개 나타나죠? 하나, 둘, 셋, 네 개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원래 극점의 x좌표랑 같겠습니다. 원래 극점들이 변하지 않고 세 번째 그래프도 원래 극점들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극대 극소가 되는 x좌표의 합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1번, 2번,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은 뭐가 되죠? 여기 원래 극점이 되는 x좌표의 합을 체크해야 되는데 원래 극점이 되는 x좌표의 합, 여기 이것이 0이 되는 것이니까 근계간 쓰겠습니다.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나타나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2 마이너스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ax 더하기 a 마이너스 b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2 마이너스 a 하고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 x좌표, 거기 극소가 되는 x좌표는 이 함수의 fx의 x절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근을 어떻게 표현하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이 되는 x값을 제가 감마 델타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마 더하기 델타는 어떻게 표현되죠? 마이너스 a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 서로 다른 4개를 다 더하면 3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4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더하면 3이 돼서 이 a는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1로 넘어가고 1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두 정수 a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만족하는 정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나 세 번째 경우나 어떻습니까? 같은 경우니까 묶어서 하겠습니다. 극점의 x좌표들은 다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도함수 0되는 x값 여기서 나타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쓰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ax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퀄 0에서 알파 베타가 나타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마이너스 a라고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 마이너스 a가 3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a는 몇이죠? 1로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뭘 체크해야 되죠, 여러분? b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범위하고 여기 판별식 데려올 텐데요, 여러분. 이 판별식이 어떤 범위를 갖는다고 했습니까?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 범위하고 이 범위를 제가 붙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제곱 마이너스 4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붙여서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a가 지금 몇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러면 b가 몇이 되겠습니까? 이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 b는 1이 되겠습니다. b도 찾았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왼쪽에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fx는 ab 대입해서 한 번만 쓰고 가겠습니다. 2에 마이너스 x제곱 써주고 x제곱 a는 몇이었습니까?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x, b는 1이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따라서 f10의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0제곱 100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0제곱 곱하기 9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는 거죠? p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는 9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9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fx의 판별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찾아가면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